여보, 오늘도 산악회 가요? 아내는 등산복으로 갈아입으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산 코스예요. 저녁 늦게 올 것 같으니 식사 걱정 마세요. 아내는 서둘러 배낭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67세 김철수 씨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9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우연히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남성이 우연히 알게 된 아내의 예상치 못한 이중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8년간 근무하다 3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7시 출근, 밤 9시 퇴근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자기 생활이 있는데 저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철수 씨의 아내 박영희 씨는 남편의 퇴직과 무관하게 여전히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15년 전부터 시작한 산악회 활동은 퇴직 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 씨가 직장에 다닐 때부터 지역 산악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산에 오르는 정도였지만 철수 씨가 퇴직한 이후로는 활동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산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산악회 활동을 시작한 건 15년 전쯤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주말에 가끔 같이 따라갔었는데 제가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안 가게 되었죠. 그러다 퇴직 후에는 아내가 더 자주 산에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산악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영희 씨가 활발하게 산행을 다니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희 씨가 산악회를 통해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김철수 씨는 아내의 산악회 활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퇴직 2년차 여름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산악회 활동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1박 2일 일정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끔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예정보다 하루 더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영희 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짐을 챙겨나갔고 가끔은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이나 화장품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철수 씨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영희 씨는 산에서도 여자는 여자지.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영희 씨가 산행 사진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휴대폰으로 산행 사진을 보여주곤 했는데 최근에는 철수 씨가 물어봐도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다. 또는 다른 회원이 찍었을 거야. 라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아내의 산악회 단체 카톡방 알림이 울리는 걸 봤는데 내용이 산행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였어요. 뭔가 파티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걸 알아챈 아내가 얼른 화면을 껐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믿었기에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의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가 산악회 2박 3일 일정으로 집을 비운 사이 철수 씨는 우연히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산에 가기 전날 제 골프 모임에서 친구가 갑자기 제주도 골프 여행을 제안했어요. 저는 아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기 심심할 것 같아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 씨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주도행 게이트 앞 카페에서 아내가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산악회 일정으로 지리산에 간다고 했는데
왜 공항에 있는 거지? 그것도 제주도행 게이트 앞에서. 더 놀라운 것은 영희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산악회 활동을 핑계로 다른 남자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수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다가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공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0분 후 영희 씨와 그 남자는 함께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도 같은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 탑승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좌석은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도 영희 씨는 철수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얼마나 오래 만났지? 산악회는 핑계였던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철수 씨는 멀리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영희 씨와 그 남자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린 후 서귀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도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귀포의 한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철수 씨는 같은 리조트에 묵을 수는 없었지만 근처 호텔의 방을 잡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 골프를 못 치게 되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일찍 일어나 리조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두 사람이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두 사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희야, 영희 씨는 철수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 있던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여기에? 철수 씨가 갑자기 나타나자 영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 있던 남자는 약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산악회 간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니 설명해 줄 게 있을 것 같은데.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영희 씨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옆자리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 앉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철수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 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 교수님이세요. 국립대 국문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박 교수라고 불린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철수 씨. 영희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이 남자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더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 주시겠어요? 영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산악회 간다고 한 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에요. 산악회는 다니고 있지만 매번 산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철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뭐 하러 다녔던 거야?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산 너머 하늘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영애라는 저자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쓴 책이에요. 철수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책을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내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젊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 꿈을 포기했었거든. 그런데 우연히 문예창작 동호회를 알게 됐고 거기서 박 교수님을 만났어.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타고난 글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부터 남다른 감성과 표현력이 돋보였어요. 제가 은퇴 후 문학 동호회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영희 씨의 재능을 알아보고 개인 지도를 권유했었죠. 영희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악회와 문예창작 동호회를 병행했어. 하지만 점점 글쓰기에 몰두하게 됐고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단편 소설을 써서 문예지에 투고하기도 했어. 그러다 작년에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 철수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내가 글 쓰는 걸 당신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됐어. 젊었을 때도 내가 시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넌 주부가 그런 걸 해서 뭐하냐고 했잖아. 그 말에 상처받았었어.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어.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팍팍해서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래도 이렇게 비밀로 하는 건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 너한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러다 점점 깊이 빠져들었고 책까지 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더 어려워졌어. 너무 오래 숨겨왔으니까. 철수 씨는 아내가 건넨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서문에는 40년간 내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이야기인가? 영희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우리 이야기고 일부는 상상력을 더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퇴직 후의 이야기까지 내 시선에서 본 우리의 인생이야.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3개월 만에 5세를 찍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어요. 특히 보이지 않는 아내의 마음이라는 챕터는 많은 독자들에게 눈물을 선사했죠. 철수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이런 재능과 열정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 온 거야? 이번에 2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어. 그래서 제주도에서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했지. 여기 내 고향 친구들도 있고 첫 번째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출판사에서 제안했어. 영희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라는 제목의 새 책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소설이야. 60대 여성이 늦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지. 철수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숨겨진 재능과 성취에 감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귀포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북토크가 있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씨의 독자들이 소설 속 남편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내의 성취를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 아내가 어떤 작가인지 직접 봐야겠네. 영희 씨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당신이 와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서귀포 시립도서관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명 정도 될 법한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대부분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영희 씨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북토크가 시작되고 박 교수의 소개로 영희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젊음을 바쳐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해온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많은 여성들이 손을 들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영희 씨의 책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 교수가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작가 박영희 씨의 남편 김철수 씨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모델이 되신 분이죠. 철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개에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제 아내가 작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의 이런 재능과 열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내는 항상 저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철수 씨의 진솔한 고백에 청중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내의 책을 처음 보았지만 서문에 저에게 바친다는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영희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북토크가 끝난 후 많은 독자들이 책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철수 씨는 옆에서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통찰력에 감동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 씨는 많은 질문을 했고 영희 씨는 지난 3년간의 글쓰기 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썼어. 우리의 일상, 내 감정들. 그러다 박 교수님을 만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지. 교수님이 내 글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 출판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어.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마침내 작년에 출판 계약을 했어. 그때 정말 울었어. 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거든.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그리고 사실은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당신이 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 지금까지 읽은 부분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놀랍다. 영희 씨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으니 세 번째 책도 구상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철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도울 수 있을까? 남자 주인공의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영희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이야기가 꼭 필요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작가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영희 씨는 더 이상 산악회 활동을 핑계로 글쓰기를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악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갔어요. 영희 씨가 고백했습니다. 나머지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글을 쓰거나 문학 동호회 사람들을 만났죠. 철수 씨는 아내의 작업실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 쓰는 작은 방을 정리해 책상과 책장을 드리고 편안한 의자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집에서도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희 씨의 첫 책 산 너머 하늘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영희 씨에게 전국 북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니기 불안한데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갈래요? 내 매니저가 되어줄래요?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전국을 다니며 북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마다 영희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영희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했습니다. 철수 씨는 독서 토론회에 참석할 때마다 아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는 40년 동안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북투어가 끝난 후 출판사에서는 영희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중년 부부를 위한 에세이를 함께 써보는 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40년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도 글을 써볼래요? 영희 씨가 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우리 함께 써보자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글쓰기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의 고충,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퇴직 후의 공허함 등 자신만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공동 에세이, 함께 걸어온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노년의 부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중년 부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전국 각지의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에 초청받아 강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부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노년 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가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영희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산악회 활동한다며 집을 비운 아내, 남편이 알게 된 예상치 못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노년 부부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이제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지에서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철수 씨는 사진을 찍어 아내의 글에 생생한 이미지를 더합니다. 우리가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산악회 간다고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저 무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거야. 철수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글쓰기를 돕고 영희 씨는 남편의 사진 취미를 격려합니다. 그들은 함께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수 씨와 영희 씨는 결혼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처음 만났던 남산 타워를 찾았습니다. 45년 전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데이트했을 때를 기억해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긴장해서 커피를 엎지르기까지 했잖아. 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8편의 책을 함께 썼다는 게 믿어지세요? 영희 씨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쓴 책들은 중년의 삶, 노년의 사랑, 은퇴 후의 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 꿈을 응원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배우자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셋째,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영희 씨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더 일찍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제 노년의 삶을 함께 탐험하는 동반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산악회 활동한다며 집을 비운 아내, 남편이 알게 된 예상치 못한 진실, 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꿈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가 많은 부부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